안녕하세요. 스위미스타일 최미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에보 캐치와 풀 동작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하이에보 캐치는 물속에서 캐치 동작을 할 때 팔꿈치를 높게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동작에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수영을 할 때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팔과 다리를 통해 물을 뒤로 밀어주면 그에 대한 반작용의 힘이 내 몸의 추진력이 되어 몸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 동작에서 물을 뒷방향으로 얼만큼 강하게 밀어내는가가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이에보 캐치를 하게 되면 팔꿈치의 각도를 만들어줘서 밀어내는 물의 방향을 뒤쪽 방향으로 집중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밀어낼 때 어깨와 손 외에도 광배근과 같은 큰 근육을 활용할 수 있어서 물을 더욱 강하게 밀어낼 수 있어요. 이제 하이에보 캐치 동작을 왜 신경 써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이에보 캐치는 쉽게 팔꿈치를 세우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어깨와 팔꿈치를 글라이드 자세 위치에서 그대로 버텨주면 캐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완을 유지하면서 캐치 동작을 들어가야 물을 앞에서부터 더 많이 잡고 더 많이 밀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을 뒤쪽으로 밀어내는 방향을 몸의 진행 방향과 수평에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될 경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캐치를 하면서 어깨와 팔꿈치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예요. 어깨 근력이 버티지 못하거나 캐치 동작에서부터 힘을 써서 당기는 동작을 들어가면 어깨와 팔꿈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밀어내는 물의 방향이 분산돼서 뒤쪽 방향으로 힘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치를 하면서 어깨와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팔꿈치가 뒤로 빠지게 되면 그만큼 앞에 있는 물을 놓치게 돼서 물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캐치를 할 때 팔꿈치를 과하게 세우는 경우입니다. 무리하게 팔꿈치를 세우려다 보면 어깨나 팔꿈치가 위로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깨 근육의 부담이 커지게 되어 부상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점들을 유의하면서 물속 동작 훈련 방법을 배워볼게요. 참고로 하이에보 캐치는 어깨에 부담이 갈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어깨 근력이나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상에서 하이에보 캐치의 감을 익혀볼게요. 팔꿈치가 데크 끝에 위치하도록 엎드려주고 뻗어있는 손을 한 팔씩 데크 쪽으로 가져와서 팔꿈치를 세워줍니다. 이때 어깨와 팔꿈치가 앞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세우도록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캐치를 할 때는 손이 몸의 중심선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팔꿈치를 잘 세우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내회전이 되면서 팔꿈치가 접히는 오금 부분이 바닥을 향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이 몸의 중심선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잘못된 자세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한 팔당 15개씩 양팔 총 3세트로 연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하이에보 캐치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자유형뿐만 아니라 배영, 평형에 대한 하이에보 캐치 지상훈련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속에서 하이에보 캐치 연습을 해볼까요? 양팔을 뻗은 자세에서 자유형 발차기를 쳐줍니다. 그리고 한 팔씩 하이에보 캐치를 세워준 다음 다시 손을 앞으로 되돌려줍니다. 이 훈련은 손을 뒤로 밀어주는 풀 동작이 없어서 우리가 아까 지상에서 연습했던 하이에보 캐치 동작에 집중하며 연습할 수 있어요. 캐치를 할 때는 어깨와 팔꿈치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뒤로 빠지거나 또는 과하게 들리거나 손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유의하면서 연습해야겠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는 가끔 눈을 들어서 팔꿈치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본인만의 하이에보 캐치 감각을 익혀서 풀 동작 시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주세요. 세 번째는 하이에보 캐치와 풀 동작을 구분지어서 총 2가지 동작으로 나누어 연습해줍니다. 처음 한 번은 하이에보 캐치를 한 후 앞으로 다시 되돌려주고 두 번째는 하이에보 캐치를 한 후 풀 동작까지 연결해주세요. 이 훈련에서 중요한 부분은 캐치에서 풀 동작으로 넘어갈 때 어깨, 팔꿈치, 손을 동시에 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치를 아무리 잘 세웠어도 정작 풀 동작에서 팔꿈치가 떨어지게 되면 애써 잡은 물을 거의 놓치게 돼요.
잡은 물을 최대한 놓치지 않고 큰 힘으로 밀어내려면 캐치 자세 그대로 어깨와 팔꿈치, 손을 동시에 밀어주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풀 동작을 할 때 팔꿈치에 집중하면서 내 몸을 앞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광배근이 더 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물 당기는 감각 느끼기 영상과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단계, 수영을 하면서 하이에보 캐치와 풀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우리가 여태 배웠듯이 하이에보 캐치를 세우고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포인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캐치에서 풀 동작으로 넘어갈 때는 몸의 롤링 타이밍에 맞추어야 합니다. 수영을 할 때는 캐치와 풀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몸의 롤링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캐치를 할 때부터 몸의 롤링이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풀 동작에서 롤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힘이 줄어들게 돼요. 롤링으로 인한 추진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캐치 동작에서 풀 동작으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롤링을 해주도록 집중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이에보 캐치와 풀 동작을 함께 배워보았어요. 오늘 배운 것처럼 하이에보 캐치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하이에보 캐치에서 풀 동작을 어떻게 잘 연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연습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물속 스트로크를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모두 굿 스임 하세요. 안녕!